월세 30만 원 밀렸다고 쫓겨난 83세 할머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83세 할머니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단 30만 원짜리 월세 2달치.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혀 있다는 이유로 평생 모은 돈을 반쯤 빼앗길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계약서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1년 11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박순자 할머니 당시 83세는 반지하방 하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렸지만 박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평생의 신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힘으로 살고 싶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월 45만 원이 전부였지만 박 씨는 아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집주인 최민호 씨, 당시 48세는 참 친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2년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반지하방은 더 추웠겠죠. 박 씨는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틀어놨습니다. 그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12만 원, 연금 45만 원에서 전기요금 12만 원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달에 합쳐서 내겠다고. 최 씨의 대답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세요. 박 씨는 그 말에 안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이번엔 병원비 18만 원이 나갔습니다. 또 월세를 밀렸어요. 이제 총 연체액은 60만 원이 됐습니다. 2023년 2월 3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최 씨가 서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까지 밀린 월세 다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박 씨는 당황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은행 이자 내야 하거든요. 2월 28일까지 90만 원 입금 안 되면 계약 해지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박 씨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은 당장 함께 살자고 했지만 박 씨는 거절했어요. 대신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했어요. 상담원은 심사에 2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2월 28일이 딱 2주 뒤였어요. 박 씨는 매일매일 우편함을 열어봤습니다. 결과는 3월 2일에야 왔어요. 60만 원 지원 결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월 1일 오전 최 씨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3월 5일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박 씨는 그제야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개월 연체 사실이 있으니 법적으로 불리하다고요. 박 씨는 3월 4일 짐을 쌌습니다. 33년 쓴 이불, 돌아가신 남편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연체료, 청소비용, 중개수수료를 이유로 100만 원만 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분노했고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소송을 결심했어요. 내 돈 1,000만 원, 한 푼도 안 깎이고 돌려받겠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2개월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집주인은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민법 제6객필 4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세를 2달치 이상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최 씨 입장에서는 딱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조항의 단서 하나를 달아왔습니다. 단순히
2달 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한두 달 힘든 시기가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원고인 박 씨 쪽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박 씨는 무려 3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딱 2달 전기요금 폭탄과 병원비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체가 생겼어요. 연체 즉시 최 씨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다음 달에 합쳐서 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직접 신청해서 실제로 60만 원을 받았어요. 게다가 최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이미 받아두고 있었으니까 60만 원 연체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단 1원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압박 때문에 스스로 짐을 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 피고인 초혜 씨 쪽 주장도 들어야겠죠. 계약서 12조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다는 겁니다. 2개월 연체 시 해지 가능하다고요. 감정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은행 이자를 내야 하는 입장이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요. 원고가 연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법적 절차도 다 밟았다는 겁니다. 최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박 씨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행동한 최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를 먼저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계약서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무언가가 이겼을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 최 씨는 보증금 1,000만 원, 전액의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었어요. 판사가 주목한 건 3가지였습니다. 첫째, 60만 원은 보증금 1,000만 원의 6%에 불과했습니다. 최 씨는 실질적으로 아무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둘째, 박 씨는 연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즉시 사과하고 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셋째, 최 씨는 2월 28일까지 납부하라고 해놓고 단 하루 뒤인 3월 1일에 바로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박 씨가 지원금을 받은 날은 3월 2일이었어요. 딱 하루 차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신의 성실 원칙, 쉽게 말해 서로를 믿고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연체액이 소액이고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만큼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결국 최 씨의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스스로 짐을 싼 것도 부당한 압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건 아닙니다. 특히 주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을 빼앗는 문제에서는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신의칙을 적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를 밀리게 됐다면 절대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라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해지 통보부터 하는 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계약서의 문장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83세 할머니의 사정을 보셨을까요? 버딩미는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